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놓친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중 일부는 서구권에서 깨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실행이 안 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혹은 일어났지만 미미하게 일어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계획을 알게 될 시에 계획이 연기가 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그들의 계획들을 알게 되어 실현하기 어렵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세운 계획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실세와 대항하는 실세의 뜻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이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래에는 똑같은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해온 사람들의 계획들이 들통나고 그들의 권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은 자신의 권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을 뒤집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특히 대중이 많이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중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전쟁 아니면 팬데믹입니다. 과거 빌 게이츠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팬데믹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전 교수님이 영화 한 장면을 가지고 이 현실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였습니다. 과거부터 이 소재를 다룰 생각이었으나 다른 주제가 너무 많다 보니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룬 유튜버 혹은 의사들은 원인 모르는 암살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민감한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겪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다음 팬데믹이 온다면 저번 팬데믹보다 좀 더 강한 팬데믹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대중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대중이 모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생각해보면 좀비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미디어를 보면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좀비 영화는 종종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좀비에 대한 콘텐츠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 많은 곳에서 좀비 콘텐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광고에서 좀비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능에서도 좀비 관련된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쿠팡 플레이를 가보게 되면 뉴토피아라는 좀비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락거리로 치부했던 장르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까지 많이 퍼지게 됐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미 미국에서는 2014년도부터 좀비 팬데믹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고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메인 미디어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좀비 바이러스가 깨어났다라고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드리면 좀비 바이러스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빙하가 녹는다고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도 아닙니다. BBC에서 빙하물을 먹게 되면 질병에 걸린다라고 선동 프로파간다를 하자 방송인이 자신이 여기서 태어났고 이 빙하물을 먹어도 단 한 번도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서 BBC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송출할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지의 의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도 다른 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과거 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핸드폰을 받을 경우에 핸드폰에 있는 주파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갑니다. 기존 좀비와 다르게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주파수로 인해서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에서 어떤 주파수가 나오게 되고 그 주파수를 들은 사람들은 전염이 돼서 좀비가 돼버립니다. 이게 현실에도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여전히 의문이 들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경고한 학자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무언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다라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강제로 주입당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그 물질을 맞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200가지이며 미국 CDC에서도 몇십 개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랑 일본도 이 중 몇 가지를 부작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물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검열로 인해서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사람은 군 변호사로 지내면서 WH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 주파수, 그러니까 5G가 어떤 특정 주파수를 내보내게 되면 몸 안에서 마모그병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마모그병은 사람에 따라 치사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25%에서 90%가량 된다고 합니다. 급성 출혈열이고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 마머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음 팬데믹이 될 수 있다라는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팬데믹을 너무 사랑한 그 사나이는 다음 팬데믹 때 마머그병이 될 거라고 지목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좀비 바이러스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물질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 변형, 편집하는 기술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곳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뤘으니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물질이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될 경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HIV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에 걸릴 경우 유전자 1q36이 훼손되거나 재기능을 할 수 없게끔 돼버립니다. 이 1q36 유전자가 없거나 문제가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장애와 신경계 부분을 봐야 합니다. 직접장애 및 발달 지연, 발달이 늦거나 제한이 되고 운동 발달 지연도 진행이 돼버립니다. 뇌와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간질이라던가 근긴장 혹은 근저하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백신 부작용과 일치를 합니다. 이 유전자가 결손, 단절, 훼손이 될 경우 사람들은 치매와 같은 현상들을 얻게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전자에 문제가 될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 유전자는 방사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많은 전자파에서 살고 있고 그 전자파는 방사능의 일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유전자 결손을 가진 사람이 특정 주파수에 노출되어서 마머그병이 발현되고 높은 공격성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체액이나 혈액으로 마머그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염으로 죽을 수 있다는 가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성병 예방 차원으로 가다시를 맞아야 된다라고 선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굳이 맞지 않아도 됩니다. HPV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HPV 같은 경우는 20종 가까이 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가다실은 고작 4개밖에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또 HPV가 걸리는 경우는 불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거나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맞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땡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페미를 만든 이유가 나오는데 페미는 자유연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포장지 안에 페미를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거진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HPV에 걸리게 되면 1q36이라는 유전자의 결손이나 변형,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블루로 돌아가서 영화 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간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동물들과 곤충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페로몬 때문에 곤충들이 원을 돌 수 있는 거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가 죽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5G나 다른 주파수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국 CDC 말고 이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한 유명인들도 많습니다. 또 심슨에서도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곤충과 동물들은 좀비 바이러스라는 그런 질병까지도 앓고 있습니다. 또 인류에게 곤충 음식을 먹게 하려는 것도 좀비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거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